자, 입장하신 선생님들 계신다면 채팅으로 인사도 좀 나눠 주시고 네. 말씀 좀 던져 주세요. 네. 자, 저 혼자 있는 건 아니죠, 지금 방에? 네. 제가 이제 시작하려면 네, 안녕하세요. 달팽님. 네.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도 너무 힘드셨죠? 월요일. 네. 그렇지만 또 일주일을 잘 보내기 위한 준비인 월요일이니 네, 함께 드림도그. 네. 직역하면 꿈개인가요? 꿈개. 네. 네. 자,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드림도그님, 우리 달팽님, 어서 오세요. 네. 네. 저의 미니 선배는 제 이름이 민희이다 보니 그냥 소리 나는 대로 미니로 해서 선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물론 선생님들보다 제가 선배인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이제 선배 입장에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자라는 마음도 있고 막내 재우고 들어오느라 그래요. 9시. 네. 그리고 또 선배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있냐면 선생님들의 배움터 해서 약자처럼 만들어 봤어요, 선배. 그래서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막둥이 재우고 있는 한쪽 팔이 자유롭지 못하네요. 네.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네. 지금 이제 들어오고 계시는데 이렇게 중간중간에 이제 그 채팅글 남겨주시면 저도 이제 줌 교육은 어쨌든 얼굴을 보면서 몇 분이라도 얼굴이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거 스트리밍은 되게 불편해요. 일단 지금 저희 아이가 조명을 가지고 가 가지고 안 갖고 왔어요. 그래서 얼굴이 매우 아름답지 않게 지금 나오고 있는 걸로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제 앞에다가 조명을 조금 비춰야 될 것 같아요. 저기 스마트폰으로라도. 지금 얼굴에 주름과 네, 진짜 아름답게 하고 싶은데 정말 많이 불편하네요. 네. 자, 요거라도 좀 켜고 하면 좀 낫겠죠? 얘 늘 아름답다뇨. 오늘도 화장해 가지고. 근데 이 이마의 주름 어떻게 할 거예요? 이 이마의 주름. 네. 선생님들은 마음에 주름이 생기고 있죠? 네. 저는 이마에 주름이 생기고 선생님들은 하루하루 지내면서 마음에 주름이 생기고. 그래서 오늘 마음의 주름 조금이라도 짝짝 펴는 그런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이제 본격적으로 조금 시작을 해 보도록 할까요? 네. 지금 네, 17분 정도 들어왔는데 지난달에 한 70여 명 들어오셨거든요. 그래서 되게 이걸 하면서 나아지겠죠? 네. 많은 선생님들과 함께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서 물론 제가 조금 많이 부족하기는 하지만 우선은 지난달 끝내고 선생님들 몇 분이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 오늘 또 질문을 많이 주셔서 그 질문 위주로 해서 이야기 한 1시간 정도 나누고 혹시 또 중간에 질문 있으신 선생님들은 질문하고 그렇게 오늘 마무리해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질문 중에서 그 교사 관리라든지 그다음에 부모 상담에 대한 내용은 너무 이렇게 그냥 포괄적이어서 내용이 그러기도 하고 지난주에 저희가 부모 상담 관련 교육을 저희 연구소 교육을 마쳤어요. 예. 그래서 이거를 다 한꺼번에 다뤄 드릴 수는 없고 그래서 혹시 아주 디테일하게 쪼끔 그런 내용들이 있으시면 쪼금 질문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포괄적이다 보면 제가 어떤 포인트로 쪼끔 말씀드려야 되기 어려우니까. 그다음에 교사 관리 부분은 이제 저희가 아무튼 오늘 선생님들의 강의다 보니 아이들 이야기나 조금 부모님들 이야기 혹은 동료 교직원들 이야기가 주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혹시 교육 저희 연구소의 교육을 참석 가능하시다면 그런 쪽에 조금 도움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 김주영 선생님 "모두들 반갑습니다."라고 인사 나누셨네요.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우선은 저희가 시작하기 앞서 그래도 인사는 나눠야죠. 네, 인사를 "안녕하세요. 국민이 옥녀 연구소의 국민이 수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너무 깨알같이 인사했나요? 자, 몇 분 이제 선생님들이 이렇게 질문을 주셔 가지고 제가 출력을 쪼끔 해서 그거 관련해서 어떻게 쪼끔 답변을 드리면 좋을까 고민을 했는데, 인제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일단은 내용이 너무나 폭넓기도 하고, 그리고 또 저도 나름대로 쪼끔 전문 분야가 있고 그렇지 않은 분야가 있는데, 이제 선생님들 교육을 저도 진행을 하다 보면 좀 동일한 질문들을 많이 받곤 해요. 그래서 지난주하고는 쪼끔 또 다른 질문들을 쪼끔 주셔서 그 관련돼서 쪼끔 이야기를 나눠 보고자 합니다. 우선은 첫 번째로 질문 주셨던 선생님 중에서 어떤 분이 계셨냐면 만 2세 여자아이고 외동 아이래요. 그런데 하면 안 되는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네."라고 대답하고 곧바로 그 행동을 다시 반복해서 한대요. 진짜 우리끼리 있어서 하는 이야기지만 진짜 속이 부글부글 끓죠. 네. 그런데 이제 만 2 세의 아이들 정도면 아직 전두엽이 발달되지 않은 상황인 아이들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전두엽을 왜 중요하게 생각을 하냐면, 우리나라 나이로 5, 6살, 최소한 이제 5살이 넘어가야 전두엽이 발달이 되는데, 선생님들 안 걸고 계시는 것처럼 이제 전두엽이라는 것은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거예요. 선생님들 이런 말들을 그냥 외워 놓으시면 나중에 부모님들하고 상담하거나 소통할 때도 조금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냐면, 이성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크게 표준보육 과정과 누리 과정으로 나누잖아요. 현재 표준보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이제 만 2세 아이들까지는 아직은 전두엽이 발달되지 않아서 쉽게 이야기하면 이성적인 사고를 못 해요. "선생님이 하라고 했지."라고 하면 대답을 하는 것에 대한 방식은 알고는 있지만, 내가 어떻게 행동을 교정하고 고쳐 나가야 상대방이 기분이 좋고 '선생님이 한 이야기였었으니까 내가 들어야겠구나.'라는 인식을 아직 못할 나이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이 만 2세 여자아이가 하면 안 되는 상황에 대한 부분들을 사실은 계속 조금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되기는 합니다. 다만 인간이다 보니까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다 보면 어때요? 부하가 올라요. 막 꺄 이렇게 뭔가 부하가 올라요. 그래서 진짜 내 말을 안 듣는 것 같아서 화가 나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화에 대한 개념을 내다보면 아이들하고 소통이 안 돼요. 그래서 만 2세 아이들은 아직 감정의 동물? 감정적인 사고를 많이 하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이성적인 사고가 아직 안 되는구나.' 그래서 '아, 그래서 내 말을 못 알아듣는구나.'라고 1차적으로 차적으로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런데 인제 생각하죠. 아니에요 선생님. 얘네 다 말귀를 잘 알아들어요." 말귀를 알아듣지만 우리가 말하는 성인들처럼 옳고 그름의 관계, 이성적인 판단, 내가 했을 때 앞으로 일어날 여러 가지 상황, 그다음에 내가 어떤 행위를 했을 때 혹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것들이 바른 행동이냐 아니면 상대가 좋아하는 행동이냐 라는 사고를 아직 완벽하게 못 한다라는 거예요. 만 2세 아이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저희 신학기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가 "네."라고 반복을 하면 선생님이 다시 반복해 줄 필요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친구들한테 장난감을 던지는 건 아니야."라고 말을 해 줬어요. 그러면 얘가 "네."라고 했어요. 그러면 선생님이 물어볼 수 있죠. "어떻게 하는 거라고?" 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럼 애가 만약에 만 2세 여자아이 정도면 뭐 언어 발달이 되게 잘 된 아이일 수도 있고, 그리고 이 정도로 행동을 다시 반복한다라는 것은 이렇게 사고력이 되게 뛰어난 아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 주세요?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던지지 않아요." "맞아. 친구한테 던지면 아프거나 다치면 병원에 가거나 아니면 주사를 맞거나 의사 선생님을 만나야 될 수도 있대.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돼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반복해 주고, 반복해 주고, 반복해 주고. 그래서 반복하다 보면 뭐가 오를 수 있다고요, 선생님이? 화. 화가 오를 수는 있지만, 왜 화가 오르냐면 이 아이가 내 말을 안 듣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화가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느낌이 나한테 오지 않게끔 하려면 '아, 얘는 아직 못 알아들어서 내가 여러 번을 이야기를 해 줘야 돼.' 근데 선생님 이런 애들은 있어요. 몇 번 이야기해서 알아듣는 아이가 있고 여러 번
말해도 알아듣지 못하는 아이가 있어요. 그건 어떤 차이에서 오냐면 이제 기질 때문에 그런 차이가 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만 2 세의 외동의 여자아이 같은 경우 하면 안 되는 상황을 이야기를 해 주면 "네." 하고 다시 반복적으로 한다면 이 아이는 100만 번 말해 줘야지 이해가 되는 아이고, 또한 선생님이 가까이에 가서 두 눈을 마주 보고 바라보고 "그렇게 하는 거야."라고 눈으로 바라보고 이야기해야 그 시각 정보를 통해서 뇌에 전달이 돼요. 근데 선생님이 그냥 멀리서 몸발자적 "하지 말라고 지우야." 막 이러면 이 아이는 그냥 바람을 따라 선생님의 잔소리가 귀에 들렸다가 그냥 귀 반대 귀로 빠져나가는 거 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눈을 마주치고 이야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우리 새뜸 어린이집 이혜랑 선생님, 이유경 선생님 너무 반갑습니다. 네. 혜선 선생님 반갑고요. 자, 그렇게 해서 쪼끔 말씀을 쪼끔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하고 또 선생님 한 분이 두 분이 질문 주셨어요. 우리 조유빈 선생님이 질문을 주셨는데, 기저귀를 하고 있는 만 1세 남자아이고 우리가 인제 선생님이 되게 조심스럽게 표현하셨어요. 영아 자위라고 하나요? 그래서 인제 이거를 쪼끔 더 다른 말로 선생님들도 요런 표현들을 한번 써 보시면 어떨까요? 이제 사실 원에 보면 이렇게 이제 그 자위라고 우리가 표현하는데 자기 자극이라고 표현을 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자기 자극. 자기 스스로를 자기가 자극을 하는 거예요. 다만 그 부위가 어디 부분이에요? 성기 부분인 거죠. 그래서 "영아 자위라고 하나요?"라고 해서 조심해서 여쭤보셨고, 이 아이는 지금 또 어떤 상황이냐면 그냥 뭐 간단하게 그 자기 자극을 하는 아이가 아니고 모서리 부분에 엎드려서 자꾸 비비면서 땀까지 흘린대요. 네. 정말 영끌이죠. 영혼을 끌어모아서. 그래서 주의 전환을 시키려고 선생님이 노력하지만 그 만족을 못하면 아이가 울거나 소리를 지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없어진다고 하는데 "계속 지켜봐야 될지 고민입니다."라고 해 가지고 선생님이 네 이런 그 질문을 주셨어요. 제가 이렇게 그 내용을 쪼끔 찾아보다 보니까 2018 년도에 그 논문에 의하면 만 1세 아이들의 그 자기 자극이 한 8.3% 정도 된다고 해요. 그래서 제일 많은 나이가 만 3 세. 음. 그래서 우리 한 선생님의 질문이 그거였거든요. 어 이건 아니군요. 한 분이 질문 주셨군요. 그래서 이 만 1세 아이 같은 경우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이게 뭐하고 또 연관이 되냐면 지금 배변 훈련을 하잖아요. 그래서 배변 훈련을 하고 있을 때 아이들은 굉장히 자기의 그 과업이죠. 이 시기에 아이들이 스스로 해낼 수 있는 가장 특별한 과업이 사실 배변 훈련이거든요. 그런데 배변 훈련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쪼끔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우리 한계연 선생님 반갑습니다. 이지은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그래서 이 배변 훈련이 부모님이 지금 현재 이 아이의 배변 훈련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지금 어떤 상황인 건지에 대한 부분을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기저귀를 찾았나요? 그러면은 선생님들도 남자아이기 때문에 이제 남자아이는 아무래도 이제 성기가 밖으로 돌출되어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기저귀에 굉장히 맞닿아 있기도 하지만 어떠한 그런 자극이 쪼끔 세게 와야 기저귀를 통과해서 내 신체에 자극을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배변 훈련이 어느 정도의 상태인지를 쪼끔 알 필요가 있고, 선생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은 자연스럽게 없어지기는 합니다만 이 아이가 이제 막 땀까지 흘려서 자극을 받는다는 건 그 아이의 그 돌출되는 그 부분이 실제로 뭐 이렇게 뭐 물질에 그 마찰을 주었었을 때 기저귀 때문에 좀 더 심한 자극이 필요해서 이 아이한테는 신체적으로 굉장히 에너지를 소모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하기 때문에 이 지금 배변 훈련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1 차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 아이들 같은 경우는 좀 더 이런 것들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다른 쪽에서의 신체 자극을 유도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건 것 같아요. 그 실제로
이 또 자극에 민감한 아이들이 또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떠한 자극에.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손을 만진다거나 아니면은 신체에 손을 댄다거나 이런 거를 되려 싫어하는 아이가 이런 자기 자극을 하는데 더 그 느낌을 더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어떠한 아이에게 그 아이에게 신체를 자극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아이의 손이에요. 제가 손이 너무 안 예뻐서 아이의 손이고 이게 선생님 손이에요. 그러면 선생님의 손을 이 아이의 손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의 손으로 자기 신체를 느껴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머리를 쓰다듬을 때도 "아이고 우리 현우 너무 예쁘구나." 뭐 이렇게 쓰다듬는 게 아니라 이거는 선생님이 자극을 받는 거잖아요. 그 형태가 아니라 아이의 손을 잡고 선생님이 그 손으로 의도적으로 어때요? 아이의 이렇게 신체의 자극들을 주는 거예요. 얼굴도 이렇게 해 주고 같이. 그래서 아이가 자신의 그런 성기에서의 자기 자극을 느끼는 것에 즐거움과 어떠한 만족도에서 자꾸 다른 쪽의 신체적인 자극들을 줄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선생님이 할 필요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일단 이 아이가 너무 힘들어하잖아. 그러면 선생님이 질문했던 거는 이 힘들어하는 아이를 보면서 선생님도 지금 힘들어서 질문을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조금 이 아이가 자기 손으로도 다른 여러 가지 신체의 자극들을 해주는 거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만 1세 같은 경우는 선생님들이 왜 베이비 마사지 같은 것을 하는 원령이잖아요. 개월 아이들이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의 이제 신체를 자극을 자기의 몸을 느끼게 하셨을 때 선생님이 만지는 것을 거부하지 않는다면 예를 들어서 우리 왜 이런 거 있잖아요. 거미가 줄을 타고 올라갑니다. 이런 활동들 있죠. 신체를 이용하는 거 아니면 뭐 간지럼을 태운다거나 아니면 기저귀를 갈아줄 때 예를 들어서 기저귀를 다 갈고 나면 선생님이 등을 위아래로 이렇게 쭉 쓸어 주신다거나 이러한 다른 쪽에서의 신체 자극들을 선생님이 해줬을 때 이 아이가 그거에 따라서 조금 편안함을 느끼고 그러한 자극에 있어서의 즐거움을 느낀다면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줄지 않을까라는 예측을 한번 해봐요. 그래서 이 아이의 사실은 그 발달에 필요한 자극들 있죠. 그래서 우리가 원해서 영아들 놀이할 때 오감놀이 같은 거 하잖아요. 뭐 예를 들면 지금 이제 봄이기 때문에 얼마 전에 식목일 날 뭐 흙을 만져본다거나 뭐 모래를 만져본다거나 이런 자극들 되게 불편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씩 친구들하고 같이 놀이하는 그러한 경험들을 시켜다 보면 친구들이 하는 거 보면서 또 모방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그런 오감놀이, 뭐 식재료라든지 혹은 물, 그다음에 뭐 거품, 뭐 비누방울 이러한 아니면은 왜 그런 자극 그런 거 되게 좋잖아요. 아빠 그 면도 크림 같은 거 엄청 부드럽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 시기에 발달에 필요한 이러한 자극들을 경험시켜 주는 거. 그다음에 말랑말랑 공으로 아이 배를 통통통, 어깨 통통통. 그래서 머리, 어깨, 무릎발 이런 거 할 때도 선생님이 그냥 손으로 하는 게 아니라 풍선으로 머리, 어깨, 무릎발, 통통. 머리, 어깨, 무릎발, 통통 하면서 통통통, 통통통. 그래서 다른 신체 자극들을 조금 줄 수 있도록 그러한 놀이들로 경험을 시켜주면 이 아이가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근데 선생님 이건 있어요. 아이가 막 갑자기 막 정말 호떡 뒤집듯이 바뀌는 경우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으니까 결국은 선생님이 이 강한 마음을 갖고 인내심을 갖고 해보실 필요도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우리 만 3세를 맡고 계시는 8년에서 12년 차 선생님이신데 인제 그 두 분이 이 질문을 해 주셨어요. 한 분은 만 5세 아이고 한 분은 만 3세 아이인데 남자아이, 외동아이고 아빠는 엄하고 엄마는 허용적이고 근데 엄마는 베트남에서 오셨고 결국은 다문화 가정을 이루죠. 근데 이제 다문화 가정의 가장 우리가 어려운 점은 아이의 언어 발달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엄마가 아직 충분히 언어 발달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가 이중 언어를 제대로 하는 게 아니라 이중 언어가 제대로 안 돼 버리는 거죠. 아빠가 좀 양육에 있어서의 퍼센테이지를 더 많이 갖고 아이를 양육해 주면 사실 문제가 되지 않을 텐데 이 상황도 아빠가 엄해. 그 말은
아빠가 주 양육에 적극적으로 하지는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뭐 이렇게 보여지죠. 그래서 언어 발달이 늦어져서 "아빠, 엄마 싫어." 이외에는 울음이나 소리 지르음으로 표현한대요. 이건 너무나 당연해요. 왜냐하면 아이가 울거나 소리 지르거나 떼쓰거나 이거는 보통은 이제 만 2세 이전에 나타나는 행위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뭘 해요? 언어가 발달되면서 "싫어. 가. 안 돼." 뭐 이런 부정적인 언어부터 시작해서 자기의 불편함을 해소하는 그러한 방식을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베이비 때는 말을 못 하니까 다 울음으로 표현하잖아요. "기저귀 갈아줘. 나 지금 너무 더워. 배고파." 이런 것들을 다 언어로 표현하다가 쪼끔 자라면 어때요? 인제 행동을 하죠. 뭐 던지기도 하고 들어 눕기도 하고 더 강력한 그런 사인들을 보내다가 언어가 발달하면서 "싫어. 미워. 저리 가. 안 돼. 내 거야." 막 이런 것들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또 언어가 발달하면서 "이리 주라고. 갖고 싶어." 뭐 이런 언어가 돼야 되는데 쉽게 이야기하면 언어가 안 되면 우리가 말하는 만 2세 이전에 아이들이 하는 행동이나 언어 대신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소리침, 그다음에 불편함을 해소하는 방식 이런 것들이 그대로 발달되지 않고 남아 있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작년에 담임 선생님하고 적응하는데 6 개월이 걸렸대요. 작년에 선생님도 엄청 애쓰셨겠어요. 그런데 현재 지금 오늘 질문을 주신 만 3세 선생님도 한 달 정도 있으면서 작년처럼 똑같이 소리 지르고 울음으로 표현하고 있대요. 그 말은 뭐냐면 기본 생활 습관을 부모도 어떻게 지금 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법을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저는 뭐인 것 같냐면 아빠는 허용적인 부모가 아니기 때문에 아이의 육아를 어떻게 하는지 모른다에 한 표. 엄마는 베트남 사람이어서 또한 아이의 기본 생활 습관이라든지 양육에 대한 방법을 잘 모른다에 한 표. 그럼 결국 뭐다? 모르는 두 사람이 아이를 키우고 있다. 그래서 선생님이 너무 힘들다. 이거는 너무 팩트죠. 그래서 우선은 선생님이 조금 마음을 릴렉스하게 가지셨으면 좋겠는 게 이제 8 년에서 12년 차이시기 때문에 일단은 부모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방법에 대한 인식을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말은 무엇이냐면 글쎄요. 이게 적절한 방법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정말 선생님이 좀 더 애써 주신다면 애써 주실 마음이 있으시다면 이 두 부모하고의 소통을 쪼끔 더 자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런데 이 부모는 단번에 바뀌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언어 발달이 쪼끔 안 되더라도 떼쓰거나 부정적인 행동을 하거나 뭐 이런 것들이 좀 덜한 아이 친구들의 특징이 뭐냐면 정서 발달이 잘 된 친구들은 언어 발달이 쪼끔 되지 않더라도 우리가 일명 뭐라고 표현하냐면 성격이 좋아 보여요. 무슨 말이냐면 만 3세 아이여도 언어 발달이 쪼끔 안 됐더라도 정서 발달이 잘 됐어.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엄마가 똑같이 베트남 사람이야. 아빠는 한국 사람이야. 근데 애들을 잘 키울지는 몰라. 근데 엄마 아빠가 다 성격이 좋아서 뭘 많이 해 주냐면 사랑 표현을 많이 해 주고 많이 스킨십 해 주고 많이 웃어 준 부모의 아이는 말이 쪼끔 늦더라도 정서가 잘 되다 보니까 아이가 어떠한 점이 있냐면 친구가 뭐 해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좀 이런 식으로 약간 릴렉스하고 아이가 쪼끔 뭐라고 하죠? 선생님한테 와 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데 정서적으로 불안 요소가 강한 아이들 같은 경우는 언어 발달이 안 되면 극심하게 스트레스를 받겠죠. 그러면서 그 스트레스가 그대로 표출이 되겠죠. 그래서 가장 지금 시기에 부모하고 선생님하고 동시에 같이 해줄 수 있는 거는 저는 가장 중요한 거는 정서 발달에 조금 더 신경을 써 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한테 뭐 예를 들어서 "놀이를 어떻게 해 주세요. 플래시카드로 아이에게 언어 발달에 어떻게 자극을 주세요." 이거는 너무 어려운 문제일 것 같아요, 지금 당장은. 그렇다면 지금 3 월이 지났고 선생님도 너무 애쓰고 계시니까 4 월, 5월 동안에 한 2달 정도 의도적으로 미션을 계속 주는 거예요. 하루에 뭐 10번 안아주기, 그다음에 사랑한다고 뭐 사랑한다는 말은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가
안 되는 행동을 할 때는 우리가 당연히 이렇게 막 잔소리든 어떠한 코칭을 위한 언어들이 많이 가고, 실제로 잘했을 때는 우리가 칭찬의 행위를 덜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이제 문제 행동을 조금 일으키는 아이들한테는 문제가 있을 때 이름을 많이 부르지, 잘할 때는 그게 다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우선은 선생님께서 억지로라도 좀 괜찮은 상황일 때 있죠. 그때 많이 안아주거나 조금 격한 리액션을 해주면, 이게 확연하게 '아 내가 지금 사랑받고 있고 안정받고 있구나.'라는 경험이 돼야, 정서가 안정이 돼야 언어가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우선적으로 된 다음에,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그 아이하고 이렇게 우리가 자유놀이 시간에 이 아이한테는, 혹시 선생님이 옛날에 이런 거 플래시카드 했었잖아요. 앞에 그림 있고 뒤에 언어 있고. 그거를 진짜 하루에 이 아이를 위해서 30초만 한다고 생각해 봐요. 30초면 10장의 카드를 할 수 있거든요. 10장의 카드를, 우리 왜 그림 카드 같은 거 있잖아요. 앞에 그림 있고 뒤에 텍스트 있는 거. 그래서 똘깍 똘깍 그림만 보여주고, 그다음에 똘깍 그림, 그다음에 뒤집어서 언어. 똘깍 그림, 언어, 이런 식으로. 그래서 뭐 "이거 뭐야?" 이렇게 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30초만 계속 반복적으로. 그래서 10 장의 그림 카드를 일 주일 동안, 또 10 장의 그림 카드를 또 일 주일 동안, 또 10 장의 그림 카드를 일 주일 동안. 그래서 계속 그렇게 하다 보면 이 아이가 이제 쪼끔 더 언어 발달에 있어서요, 우리가 자극을 쪼끔 해 주는 거고, 선생님이 무엇인가를 도와줄 때 계속해서 말로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이거 선생님이 뭐 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 같았어요." 그러면 선생님이 그냥 막 해 주지 말고 말을 하면서, "지금 네가 그렇게 이렇게 원해서 선생님이 이거 해 주는 거야. 만져 주는 거야. 선생님 지금 이거 옮겨 주고 있는 거야. 그럴 때 나중에 옮겨 주세요. 뭐 나눠 주세요. 그렇게 말해 보자."라고 해서, 선생님이 사실은 그런 언어적인 자극을 쪼끔 제한을 해 부모한테 제안을 해 주기 전에 선생님이 먼저 해 보고, 그것들이 쪼끔 효과가 있다면 아까 플래시카드라든지 선생님이 말하시면서 계속해서 언어적인 자극을 쪼끔 더 주는 거, 그래서 언어 지원들을 쪼끔 해 주는 거, 해 줄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사실 선생님한테 너무 미안하죠, 이렇게 해 보라고 하는 게. 그런데 저는 지금 이 선생님이 이런 질문을 했다는 것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다라는 거는 이 선생님이 충분히 할 마음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이 선생님을 존경하고, 너무 아끼고, 너무 사랑합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소통을 해 주면 좋겠고, 또 한 선생님이 한국말을 전혀 못하는 만 5 세의 아이하고, 네 아이도 그렇지만 이제 부모하고의 소통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 구글에 가면 번역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구글 번역을 돌려봤어요. 한국말로 한 다음에 거기에 보면 베트남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구글을 돌릴 때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되게 내가 평소에 하는 말처럼 써 가지고 이렇게 구글을 검색 번역을 돌리잖아요. 그럼 되게 이상하게 해석이 돼요. 그래서 약간 신문 보도라든지 아니면 뭐 뉴스 보도처럼, 뭐 현우와 "오늘은 현우와 즐거운 생활로 하루를 보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쪼끔 되게 정리되어 있는 그런 한 멘트를 쓰시면, 여러분 이게 베트남어든 전 세계 언어로 번역이 돼요. 그러면 그 번역을 드래그 해 가지고 선생님 카톡으로 옮겨서 그것들을 부족하지만 이렇게 해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들하고 그렇게 아주 간단하게라도 소통을 해 주시는 거. 왜냐면 제가 찾아보니까 다문화 가정의 부모들이 또 어떠한 어려움을 갖고 있냐면, 어린이집 보내는 목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떤 기대치를 갖고 있대요. 어떤 기대치를 갖고 있냐면,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정보를 쪼끔 습득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한대요. 왜냐면 어디서 정보를 얻으실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대를 하고 계신대요. 사실은 타지에 와 가지고 이 부모가 된다는 거 우리나라에서도 힘든데 사실 쉽지 않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이들에 대한 이런 어려움을 해결해 보고자 어린이집을 또 보내시는 거래요. 두 가지 목표를 갖고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크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거를 완벽하게 안내 드리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대화가 되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의 문제는 이런 번역기를 통해서 쪼끔 도움을 받아보는 것도 쪼끔 필요하고,
혹은 이제 안내문을 또 이해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원들의 이제 특히 이제 왜 우리 지방으로 갈수록 다문화 가정들이 되게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좀 이렇게 그림 이제 카드 뉴스처럼 이렇게 그림이 같이 있는 그러한 내용의 통신문들을 카드 뉴스 형태로 조금 제시를 해 주셔서 그 부모들도 조금 인지할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결국은 우리가 다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내 실제 선생님들의 자녀도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을 만날 수도 있고 그러면 내가 그 아이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혹은 좋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친구의 역할을 해 주는 것도 사실은 우리가 큰 그림에 있어서는 너무나 중요한 거기 때문에 선생님이 힘드시겠지만 좀 그렇게 도움을 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그래서 육아에 대한 불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없애기 위해서 이런 방법도 조금 해 보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뭐 예를 들면 원장님께서 그 예를 들어서 뭐 다문화 데이, 가정 데이 해 가지고 다문화 가정의 부모님들만 이렇게 오시는 날을 조금 정하는 거예요. 뭐 두 달에 한 번이나 뭐 분기별로 모여서 뭐 어떠한 양육에 대한 정보라든지 우리가 부모 교육 이외에 다문화 가정의 부모님들만 이렇게 오게 하셔서 아주 좀 천천히 뭐 이러한 그 멘트들로 부모님들 바로 이렇게 막 번역기 같은 거 돌려서 들어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조금 그러한 수고도 조금 해 주시면 너무 같이 더불어 살아가는 행복한 기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 보았습니다. 네. 자, 그렇고 그래서 이제 다문화에 관련된 질문을 두 분이 하셨고 그다음에 이제 또 한 선생님은 초임이에요. 이제 우리 1 에서 3년 차이신 선생님이신데 인제 이 선생님의 걱정은 뭐냐. 바로 자기 뜻대로 하지 못하면 울어요. 뭐 그럴 수 있어요. 만 3세 아이니까. 그렇다고 쳐요. 근데 인제 문제는 뭐냐면 토한대요. 그래서 결국 아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는 편이 된대요. 왜냐면 아이가 가끔 위험한 행동도 해 버리니까 인제 거기에 있어서의 왜 위험한 행동을 하면 다른 아이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선생님의 마음도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자, 그래서 어머니도 걱정이 많으셔서 아이가 토를 하면 그냥 원하는 것을 들어주라고 하시는데 초임이라서 이런 상황이 너무 고민되고 걱정된다고 말씀을 주셨어요. 자, 일단은 만 3세 아이가 울면서 토하는 행위를 한다라는 것은 부모가 주 양육자가 그것에 대한 아이가 부정적인 감정을 표출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가 이제 요즘 대한민국 엄마들이 제일 잘하는 게 감정 코칭 1 단계라면서요. 속상했구나. 화가 났구나. 네가 지금 많이 짜증 났구나. 그래서 울었구나. 네가 화가 나 가지고 울다 보니까 토했구나. 여기까지는 너무 잘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그렇게 하고 나면 아이의 감정을 읽어 주는 건 좋은데 공감하고 읽어 줘야 되는데 되게 막 뭐라 그래야 되죠? 막 마치 숙제하듯이. 그래서 실제로 아이에게 공감을 해 주고 "근데 왜 그런 기분이 들었니?"라고 하면서 인제 쭉 이야기를 해 주고 나서 마지막 단계가 뭐냐면 되게 중요한 단어예요 선생님. 한계 설정. 음. 한계 설정을 해야 돼요. "네가 너무 화가 나서 우는 건 괜찮지만 울 수는 있어." 만약에 엄마라도 만약에 속상하고 그랬을 거야. 근데 그래서 엄마도 예전에 아니면 선생님도 예전에 막 화가 나서 운 적이 있었는데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가서 "아 도와주세요."라고 말하는 게 더 낫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음부터는 이렇게 해 봤던 기억이 있었단다."라고 해서 알려줘야 되는데 이 한계 설정을 해 주지 않아요. 그게 뭐예요? 우리가 훈육을 하지 않는다라는 뜻인 거죠. 그래서 이 엄마도 이 아이가 토를 하는 데까지 갔다라고 하면 부모가 한계 설정을 해 주지 않고 아이한테 뭐 속된 표현으로 벌벌벌벌벌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이 아이의 자기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가장 훌륭하고 획기적인 방법은 울면서 토하는 게 돼 버린 거죠. 그러면 인제 인식이 어때요? '나는 울면서 토하면 누군가가 나의 이야기를 들어줄 것이다.'라고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 3 세에 그런 행동을 한다면
조금 늦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늦지는 않았어요. 왜냐면 지금 우리가 자기 조절 능력이라는 것은 사실 영아기 때 배워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유아기로 넘어가면서 그 자기 조절 능력이라는 것을 조금 속상하지만 참고, 나누고 싶지 않지만 나눠야 되고, 갖고 싶지만 기다려야 되는 이 마음이 만 3 세에 생겼었어야 돼요. 근데 그거를 못 했다라는 것은 우리 엄마가 계속 고민하고 선생님도 계속 고민할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어머니, 제가 지금까지는 또 신학기여서 아이가 그러한 부정적인 이라는 표현도 부모들이 싫어하겠죠. 그러니까 울었었을 때 자기의 감정을 그렇게 토하면서 표현하는 행동들을 어머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선은 수용을 해 줬지만, 이제는 어머니도 아시는 것처럼, 제가 이 말 되게 자주 쓰라고 하셨어요. 어머니도 아시겠지만 이 만 3 세, 즉 유아기가 되면서 우리가 이제는 자기의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는 것은, 즉 정서지능, 즉 정서지능에 대한 단단한 마음의 근육이 생기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친구들하고 어떤 행동을 할 때 나누고 배려하고 협력하고, 때로는 "내 거야!"라고 주장도 하고, "내가 먼저 했다고 너는 기다려야 돼!"라고 순서를 정할 수도 있고, 그러한 힘이 생기려면 이제는 내가 요구하고 욕구되는 그러한 감정들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조절하고,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다른 긍정적인 표현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어머니도 같이 도와주실 수 있으실까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하나씩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 아이가 이제 그 토를 하면서 하는 것에 대해서 선생님은 그것에 대한 한계 설정을 해 주는데 부모는 그대로 내버려 둔다라고 하면 진짜 도루묵이 탑을 되는 거예요. 안 하니만 못해요. 왜냐하면 아이는 이제 더 혼란스럽겠죠. 왜요? 엄마는 허락하는데 원해서는 못하게. 그럼 통제가 이루어지니까 결국은 어때요? "나 어린이집 가기 싫어. 선생님 미워. 싫어." 뭐 이렇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는 가정에서 먼저 그것들을 돕게끔 해 주는 게 사실은 필요해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거 있죠. 한계를 꼭 설정해 줘야 되는 거. 그러니까 하지 말아야 되는 행동들, 혹은 "울지 않고 하는 거야."라고 했었을 때, 엄마가 이거 정도는 아이들이 윤리적으로 혹은 도덕적으로, 혹은 남에게 피해를 주는 상황이 아니라고 한다면 여기까지는 한계 설정을 해 주는 거죠. 그래서 아이가 예를 들어서 토하고 그랬었을 때 굉장히 처음에는 스트레스 받을 거예요. 근데 지금 이거 제어해 주지 않거나 긍정적인 감정 표현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만 3 세, 만 4세 또 그대로 가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아이가 울면서 토하는 걸로도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뭐가 되냐면, 이제 자기를 지키는 방어 기제가 세지면 뭐예요? 이제 뭐 폭력을 행사한다거나 그러는 걸로도 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것들을 조금 훈련시키고 부모하고의 좋은 소통을 통해서 아이를 긍정적인 감정을 표출해 보는 것에 대한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해 보는 거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기가 뜻대로 못 한다고 했을 때 가장 쉬운 것은 뭐예요? "네가 울지 않고 말해야 들어줄 수 있어."가 1 번인 거죠. 말해야 들어줄 수 있어. 이거에 대한 이제 부모의 훈련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어머니 혹시 도와주실 수 있으실까요?"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도와주세요." 말고 "도와주실 수 있으실까요?"라고 해서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선생님 같은 경우는 그 왜 아이들 또 유튜브에 보면 선생님 그런 아이들 케어하는 것들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 영상들이 있거든요. 특히 이제 오은영 박사님이 이 아이들을 어떻게 지도하는지에 대한 것들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내용들을 조금 참고하셔 가지고 이야기를 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발달 지연에 대한 질문을 하셨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은 아니고 그냥 발달 지연에 대한 부분들만 말씀을 주셨어요. 우선은 우리가 뭐 발달 지연이 있고 발달 장애가 있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선생님이 발달 지연이라고 보이신다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영역에서 발달 지연으로 보여지는지, 그래서 1차적으로 눈을 마주치지 못하는 건지, 아이가 시선을 오랫동안 선생님하고 눈을 마주치지 못하는 건지, 그다음에 뭐 언어적인 있어서의 발달 지연이 있다거나 아니면 소근육 발달에 있어서 이제 만 4세니까 소근육 발달에 있어서 발달 지연이 있는 건지를 사실은 디테일하게 조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으세요. 그런 다음에 발달 지연이라든지 이러한 쪽에서의 가장 좋은 컨셉은 사실은 애착이고 그다음에 놀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놀이에서 아이가 적극적으로 친구들하고 상호작용을 못한다, 오랜 시간 동안. 그러면 이제 좀 더 선생님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의 뭐 어려운 점이 있다라고 선생님이 조금 정리가 필요해요. 그래야지 그 정리된 데이터를 가지고 부모한테 말씀을 드리고, 부모한테 말씀드리기 전에 원장님과 의논을 해서 이 부모에게 이 발달 지연에 관련돼서 어떻게 조금 더 긍정적으로 표현을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까지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아는 그 지인 중에서도 발달 지연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제가 만 3세 때 이 아이를 봤었을 때, 그러니까 우리나라 나이로 5살이죠? 근데 와, 그냥 딱 봐도 '얘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인제 엄청나게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런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조심스럽게 말을 했는데 인정하지 않음이 진짜 무섭잖아요. 그래서 인정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걸 어떻게 제가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5살 때 보고 작년에, 그러니까 8살, 그러니까 초등학교 지금 1학년 때 만났거든요. 그런데 헐. 어. 진짜 부모가 왜 그랬을까? 왜 이 아이를 진짜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말하는 놀이치료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하지 않았었을까라는 걱정을 하면서 이제 너무나 눈에 띄어서 다시 한번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했었을 때 초등학교 선생님, 담임 선생님이 제안을 하셨대요, 상담을 받아보라고. 그런데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발달 지연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의 아이가 그런 발달 지연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부모가 어떠한 노력을 하고 어떠한 자극을 주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은 훨씬 더 좋은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은 이제 원장님하고 충분히 이야기를 나누어서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것보다 이제 선생님이랑 원장님이랑 같이 이렇게 부모님을 만나서 이야기를 조금 드려보는 것도,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는 의사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선생님들이지.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의 영역을 조금 더 벗어나서 누군가의 전문적인 그런 자극들이 필요한 상황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다음에 이 내용은 제가 어떻게 조금 전달을 드려야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 만 1세 아이인데 무는 아이를 이해하지 못하는 학부모님이라고 말씀을 주셨고, 아이가 장난감을 친구가 놀이하는 장난감을 가져가고 밀고 그런 건 호기심으로 하는 행동이라고 선생님은 보여주대요. 만 1세니까 물론 그럴 수 있어요. 친구가 놀이하는 장난감을 가져가고 밀고 이런 거는 만 1세에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행동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선생님도 아이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이해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되게 이제 수용적인 선생님이신 거죠. 그런데 상대방 아이가 무는 거에 대해서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고 왜 반복적으로 자기 아이만 무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부모가 이야기를 할 때 어떻게 해줘야 될지 모른다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자, 일단 선생님, 상대 아이가 그 반복적으로 내 아이를 무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부모는 한 명도 없어요. 저라도 이해 못할 거예요. 다만 너무 이것에 대한 그 속상함이 커지고 선생님에 대한 반응, 혹은 선생님이 어떻게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조치를 취하는 이런 제스처, 아니면은 뭐 이런 멘트, 혹은 아이에 대한 관심, 이런 내용이 없다라고 느끼면 이제 이 부모는 돌아서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선생님의 그런 스탠스를 어떤 스탠스를 취하느냐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우선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 1 세의 아이는 밀고 그다음에 친구를 물 수는 있어요. 물 수는 있지만 이것에 대한 선생님도 사실은 한계 설정을 해 주셔야 되는 게 맞아요. 그리고 무는 아이 있죠. 무는 아이의 부모님하고 적극적인 소통이 필요합니다. 왜냐면 이 아이의 이 욕구 불만이 무는 행위로 나타나잖아요. 그랬었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가정에서 이런 행동이 보이느냐 보이지 않느냐 행위가 그것도 필요하고 그다음 만약에 엄마가 "아 맞아요. 자꾸 집에서도 물어요."라고 했을 때 그럼 어머니는 그 무는 행위를 했었을 때 아이에게 어떻게 지도하고 계시고 어떻게 감정 코칭해 주시고 계시고 어떻게 한계 설정해 주고 계세요?"라고 물어볼 필요 있어요. 그럼 선생님 엄마 당황하겠죠. 아 그냥 하지 말라고 하죠. 네 어머니 하지 말라고 하는 것도 되게 잘하고 계시지만 어머니도 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이 아이가 지금 만 1 세의 아이이기 때문에 이제는 이 행위에 대한 옳고 그름을 알려줘야 얘네들은 아는 나이예요. 왜냐면 몰라서 그렇거든요. 그런데 어머님도 아시는 것처럼 몰라서 그럴 수 있다고 저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계속해서 반복적인 행위를 하거나 이럴 때에는 하지 말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를 해 주는 게 필요해서 어머니가 그거에 대한 방법을 이 아이에게 제시해 주셔 가지고 저한테 알려주시면 저도 어머니와 똑같은 방법을 해 볼게요라고 해서 가정과 연계돼서 우리 아이를 키워야 되니까. 그런데 엄마가 어떻게 해 줘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럼 어머니 혹시 제가 하는 방법을 조금 알려드려 봐도 괜찮을까요?"라고 또 물어보면 네 그래요." 그러면 보통은 저희가 이제 아이들 저희가 공부할 때는 이렇게 이런 행동을 했었을 때는 이렇게 한계 설정을 해 줘서 "안 돼."라고만 뿐만이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친구 거를 가져가고 싶을 때는 뭐 예를 들어서 만 1 세니까 얘가 언어 발달이 어쩔지는 모르겠지만 "이거, 이거, 나, 나." 이렇게라도 선생님이 제스처를 조금 취해 주는 거예요. "나, 나." 그럴 때 선생님이 빠르게 민감하게 반응해 줘서 지우도 갖고 싶구나. 기다려."라고 해서 뭐 나누게 한다거나 그렇게 해서 그래야지 선생님이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해 줘야지만이 이 아이의 행동 교정이 조금 되잖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아이들이 놀이를 할 때 싸움이 일어나는 가장 쉽게 일어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놀잇감 때문에 싸우잖아요. 놀잇감의 수량이 충분하면 덜 싸우거든요. 그런데 충분하지 않다 보니까 싸워요. 그러면 그렇죠. "소장님 어떻게 교실에 충분하게 놀잇감을 놓습니까?"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서 제가 매번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우리가 교실에 전 연령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 원이 5 클래스다. 그러면 5 클래스에 모두 다 쪼끔씩 벽돌 블럭이 열 몇 개, 열 몇 개, 열 몇 개, 열 몇 개, 열 몇 개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어떻게 하시면 좋냐면 "몰아주기 하세요."라고 제가 매번 말씀드리잖아요. 예를 들어서 전체 그 벽돌 블럭을 한 교실에 다 이달 동안에는 몰아주게 하는 거예요. 그럼 50 개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로테이션으로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매번 똑같이 1년 내내 벽돌 블럭이 있지는 않아도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아이가 친구들하고 놀이를 하면서 장난감의 수량 때문에 트러블이 생기지 않도록 조금 몰아주기를 하면 1 차적으로 그게 방어가 될 거고 그다음에 한 아이를 계속 문다는 것은 뭐냐면 이 아이하고의 관계를 조금 자주 면밀하게 관찰해 봐야 돼요. 선생님이 나중에 CCTV를 돌려서 봐더라도. 왜냐면 이 물린 아이가 이 아이한테 자극을 줄 수도 있거든요 되려. 자극을 주어 제공이 되어서 이 아이가 그런 행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쪼끔 봐서 사실은 놀이할 때는 쪼끔 떨어뜨려 놓는 게 가장 좋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 엄마가 정말 "왜 우리 아이만 이렇게 무는지 이해할 수 없어요."라고 하는 것은
너무 공감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다른 아이의 행동에 대해서 지금 계속 저도 애쓰고 있고 그 어머님한테 어떻게 어떻게 하라고 지금 해 보고 있어서 어머니 너무나 뭐 죄송한 사실 우리가 진짜 우리가 사과해야 되는 거잖아요, 본의 아니게. 근데 우리 직업이 너무 슬프죠, 그래서. 그렇지만 또 우리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렇게 선생님이 부모님들 쪼끔 이해시키는 그런 부분들도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기에 뭐 부모 상담, 부모 성향 이러한 부분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난번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부모 상담 교육들을 지난주에 저희가 다 마쳤거든요. 그러면서 부모의 성향에 대한 것들, 이런 기질의 부모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들은 저희가 예전에 했던 내용이어 가지고 저희가 별도로 교육을 진행했던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들은 어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너무나 이제 포괄적인 내용이잖아요. 부모 상담, 부모 성향. 그래서 나중에 다음 저희가 이제 매달 둘째 주 월요일 날 이렇게 9시 부터 10시 까지 이렇게 이제 매번 이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서 선생님들 고민거리를 쪼끔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쪼끔이나마 도움되는, 많이 도움은 못 드리고 있어요. 너무 죄송해요. 네. 제가 오은영 박사가 아니다 보니까. 그렇지만 또 저희 여러 가지 경험, 그다음에 제가 드릴 수 있는 이야기 이런 것들로 하기 때문에 조금 구체적인 질문을 주시면 좀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만 1세 아이인데 낮잠 시간에 손을 빨면서 손을 빨면서 눈을 쑤시면서 잠을 청하는 친구. 이게 어떤 건지 잘 모르겠네요. 아무튼 잠을 청하는데 조금 어려움을 경험하는 아이인 것 같아요. 이 아이는 그 수면을 할 때에 대한 불안도가 쪼끔 더 높은 아이로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왜 이제 애착 형성이 이제 모든 뭐 성과도 아까 그 성에 대한 거하고도 밀접한 연관이 있고, 그다음에 부모와의 애착 형성이 선생님하고 관계, 더 나아가서 친구들하고의 관계, 그다음에 음식을 먹는 거, 그다음에 이렇게 뭐 낮잠을 자는 거 뭐 이런 거하고도 사실 되게 아이들 정서하고도 너무나 연관이 깊거든요. 그러면 잠잘 때 손을 빤다라는 것은 이제 그래서 우리 엄마들이 이제 손 안 빨게 하기 위해서 애착 인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주어지잖아요. 다른 자극들을 주기 위해서. 그런데 이 아이가 이거 이외에 또 가정에서 어떻게 잠을 청하는지 부모하고 1차적으로 소통을 해 보실 필요가 있고, 손을 빨면서 잠을 청한다라는 것은 엄마나 주 양육자가 없는 상태에서 낮잠 자는 것에 대한, 그러니까 잠을 드는 것에 대한 불안도가 조금 높은 아이일 수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저는 우선적으로 선생님이 해 보셨으면 하는 것 중에, 물론 선생님 그렇게 하시고 계실 수도 있지만 이 아이 곁에 조금 계셔 주는 거예요. 선생님의 심장 소리를 조금 들으실 수도 있도록, 물론 다른 아이들도 다 보셔야 되겠지만 아이들이 이렇게 졸졸졸졸 앉아 있는다면 이 아이를 조금 이제 문 쪽에 선생님이 좀 이렇게 동선이 편한 쪽에 아이를 재워서 이 아이를 아까 우리 왜 그런 자기 자극이 필요한 아이처럼 예를 들어서 등을 조금 쓸어 준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배를 살살 만져 준다거나 아니면 손을 조물조물 해 준다거나 아니면 발을 요렇게 만져 준다거나 아니면 얼굴을 쓰다듬어 준다거나 그런 선생님의 그런 자극들을 가지고 아이가 조금 편안하게 잠들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법도 필요하죠. 그래서 이 만 1 세의 이 아이가 수면을 할 때 가정에서 잠을 잘 때 부모와 지금 잠을 같이 자는지 아니면은 독립적으로 잠을 자고 있는지도 확인을 한번 해 봐야 돼요. 왜냐면 어느 순간 우리나라가 되게 미국식 교육이 되면서 부모님들이 아이들하고 이렇게 별도로 이렇게 수면을 어릴 때부터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런데 뭐가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이들의 성향상 혹은 아이들의 기질상 그게 가능한 아이들이 있고, 그리고 그게 괜찮은 아이들이 있고, 그게 굉장히 더 불편한 아이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걸 생각하지 않고 부모는 마치 그게 정답인 양 어때요? 다 똑같이 그렇게 하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아이도
저는 이렇게 별도로 잠을 재운 게 아니고 인제 5살 때 저는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분리 수면을 했거든요, 초등학교 들어가면서부터. 근데 이제 그전까지는 저희 아이는 어떨 때 제일 잠이 잘 드냐면 등을 만져줄 때. 근데 만약 이제 등을 만졌을 때 제일 잠을 잘 드는데 초등학교 가면서 항상 인제 잠들 때 어떤 말을 하냐면 엄마 냄새라는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초등학교 저학년 때까지만 해도 제가 묻혀져 있는, 그러니까 제가 자기 베개를 베면 엄마 냄새가 남는대요. 한두 번밖에 베은 것도 아닌데 그런데도 되게 아이가 편안함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아이들마다 줄 수 있는 그런 자극들이 다 다른데 모두 다 우리가 동일한 방식으로 하기보다는 부모님들께도 이 아이가 평소에 잠이 들 때는 어떻게 하냐, 혹은 아니면 아이가 조금 더 편안하게 잠들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냐, 엄마한테 SOS를 통해서 선생님도 아이에게 어떤 것들을 해 주면 쪼끔 더 수면에 도움이 될지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뭐 낮잠 잘 시간이라든지 이럴 때는 뭐 오르골 음악을 틀어 준다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불을 쪼끔 꺼 줘서, 근데 불을 또 꺼 줘야지 잘 자는 아이가 있고 또 불을 켜 줘야 잘 자는 아이들이 있고 막 이러다 보니까 쪼끔 다 다르기는 하지만 우선은 좀 자극에 있어서의 자기 손을 빠는 것보다는 선생님이 손을 만져주고 선생님이 살을 비벼주고 뭐 이러한 행위들을 한 몇 주 한번 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자, 혹시 오늘 선생님들 요거 남겨 주신 내용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 쪼끔 여기에서 저는 이런 것들이 더 궁금한데 하신 분들이 있으시면 말씀 주세요. 저희가 지금 한 8분 남아 있어서 만약에 질문 더 주시면 그 질문을 하고 마무리하고, 오늘 질문 남겨 주셨는데 충분히 해소가 안 되셨다면 다시 쪼끔 질문을 주셔서 제가 또 다음 시간에 준비를 해 놨다가 좀 내용을 더 설명을 해 보는 걸로 해 볼게요. 지금 담임인 제가 있을 때 떼쓰고 차라리 제가 휴가로 없을 때 아무 일 없는 만일세 영화. 제가 없는데도 매일 번아웃이 온대요. 퇴사하고 그러시구나. 선생님 우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이가 때를 쓰는 게 두 가지 원인일 수 있어요. 너무나 편안해서 그럴 수 있고 선생님 말씀처럼 선생님이 쪼끔 불편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정말. 근데 이거는 어떤 건지를 제가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아이가 선생님이 휴가로 없었을 때는 아무 일 없어 가지고 만일세 영화가 선생님이 되려 편안하기 때문에 떼쓴다고 하면 선생님이 너무나 수용적으로 잘 받아 주어서 그런 것이 되려 선생님한테 번아웃이 됐다면 좀 더 반대로 생각을 바꿀 수밖에 없어요. '아, 이 아이는 내가 아니면 인생 살아가는 데 되게 힘들겠구나.'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아이는 선생님이 너무 유일한 거야. 이 여자 없으면 내가 죽을 것 같아.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선생님한테 이 욕구에 대한 반응을 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쪼끔 생각을 바꿔 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반대로 선생님이 선생님의 스타일이 저 같을 수 있어요. 뭐냐면 저는 영화반하고 쪼끔 안 맞았던 이유는 뭐냐면 제가 쪼끔 막 민감한 스타일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유아반이 잘 맞아요. 유아반은 "너희들 딱딱딱딱 해야 돼." 이런 거 그러면 애들이 착착착착착 하잖아요. 근데 영화들은 어때요? 쪼끔 교감해 줘야 되고 좀 더 공감해 줘야 되고 또 선생님이 민감하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저는 그냥 제 스스로만 민감한 사람이지 애들에 대한 민감성은 쪼끔 떨어졌던 교사였던 것 같아요, 제가 교사였을 때.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이 만 1 세 해님 선생님 같은 경우는 퇴사하지 마세요. 퇴사가 정답은 아니고, 왜냐면 우리 돈 벌어야죠, 선생님. 네. 그리고 너무 잘하고 계세요. 이 시간에 9시 넘어 가지고 지금 이 유튜브 라이브로 들어왔다는 건 훌륭한 교사라니깐요. 네. 그래서 어쨌든 선생님이 이 아이의 반응에 좀 더 민감하게 '내가 받아들여 주고 있나.'라고 한번 생각을 해 봐요. 그러면 선생님이 일단은 떼쓰고 오면 표정을, 나도 무의식 중에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왜?" 이럴 수 있어요. 제 표정 보셨어요? "왜? 그러면 아이는 선생님이 피곤하다 아니면 선생님이 지금 좀 지친 것 같다 이렇게 못 알아들어요. 그렇게
알아차리지 못해요. 그냥 그 표정은 어떤 표정으로 봐요? '나를 싫어할 수 있구나. 나 지금 뭔가가 원하고 있는데 또 지금 선생님 표정 저래.' 막 이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 아이가 떼쓰고 그랬었을 때 "선생님 숨 쉬세요. 숨 쉬어. 자 선생님 내일 아침에 출근해서 A4 두 장에다가 한 장은 이렇게 쓰세요. 숨. 그다음에 한 장에다는 쉬어. 해서 크게 두 장으로 "숨 쉬어."라고 교실 한쪽에다가 붙여 놓으세요. 그래서 이 아이가 다가오면 거기를 쳐다본 다음에 일단 숨을 쉬세요. 숨을 쉬어야 이 아이가 무엇을 원해서 오는지에 대한 반응을 조금 더 느낄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 아까 우리 감정 코칭 해 주죠. "선생님 지금 뭐 해 줄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해 줄까?" 그러면 애가 막 떼를 쓰겠죠. "그래 지금 뭐 하고 싶구나. 근데 그렇게 울면서 오면 선생님 못 해줄 수도 있는데. 뭐 해 줄까? 지금 이거 더 먹고 싶어요?" 라든지 아니면 "뭐 하고 싶어요?" 그럼 "뭐 하고 싶다고 선생님한테 와서 "선생님 불러요." 라든지 아니면 "선생님 톡톡톡톡." 뭐 이런 식으로 쪼끔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아마 그 선생님이 없는 게 도움이 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햇님 선생님 아이들에게 햇님 같은 선생님이 되어 주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아마 자꾸 그게 반복되면 그렇게 웃는 얼굴보다는 그렇지 않는 얼굴로 비춰줄 수도 있기 때문에 내 모습들을 쪼끔 더 그러면 선생님이 인상을 쓰거나 그런 표정을 짓잖아요. 그러면 선생님 자체의 에너지도 되게 떨어져요. 그래서 일단 뭐 하라고요? 숨 쉬어. 숨 쉬어. 네. 그래서 우리 햇님 선생님은 일단은 숨을 쉬시면 표정이 너무 아름다워 햇님처럼 밝아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달팽이 선생님 내일부터 상담인데 도움되는 부분이 많았대요. 네. 올해 유독 힘든 친구 많죠. 네. 이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유독 힘든 친구들이 많은 이유를 제가 조금 알아봤더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뭐냐면 그전에는 코로나 때문에 뭐 이 아이가 부모가 코로나 때문에 뭐 "쪼끔 쉬어." 그러면서 100% 아이들이 다 등원을 하지 않고 약간 쪼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막 이러한 시간들이 없었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올해 이제 마스크가 해제되면서 애들이 100% 나오는 거야. 그래도 그래서 우리도 3년 동안 릴렉스하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3년의 시간 동안에 아이들이 마스크를 벗으면서 뭐가 더 힘들어졌냐면 아이들 정서 발달에 굉장한 영향력을 끼쳤어요, 이 마스크가. 여러분 보이지 않게.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도 강조했지만 지금 아이들 언어 발달보다 더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게 정서 발달이에요. 그래서 정서 발달의 가장 큰 묘약은 웃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달팽이 선생님도 다음 주 이제 내일부터 상담하신다고 했는데 상담 다 해 주고 나서 그래서 집에서 무조건 엄마 아빠가 많이 웃어 주세요라는 미션을 무조건 많이 드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이 아이들도 사실은 코로나로 인해서 이 아이들도 자기의 정서를 조절할 수 없는 연령이잖아요. 그럼 얼마나 애들도 힘들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쪼끔 돕는다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좀 전에 그 질문을 주신 우리 남 선생님이 계시는데 이 부분들은 제가 오늘은 조금 내용을 말씀드리기가 어려우니 시간상 저희 다음 주에 이 내용들을 가지고 질문을 조금 해결해 볼 수 있는 그리고 선생님에게 조금 더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해 와서 제가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은 선생님 남겨주셨는데 그 내용은 저희가 다음 주에 한번 해 드린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저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땡땡 10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아직 뭐 잠자는 시간은 아니시지 않아요? 네. 그래서 저희 이제 조금 안내를 드리면 저희가 5월 달에는 여러분 둘째 주면 저희가 이제 어버이날하고 스승의 날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버이날하고 스승의 날 아마 어버이날은 어버이날이어서 가족들하고 함께 지낼 거고 스승의 날은 스승의 날이어서 또 선생님들끼리 뭐 회식을 한다거나 그런 시간을 보낼 수 있으니 저희가 날짜를 조금 늦춰서 네.
그 이야기를 조금 나눠 볼게요. 왜냐하면 저희가 2 주에 한 번씩이나 3 주에 한 번씩 계획을 하고 있어서 우선 또 5월 1 일은 근로자의 날이잖아요. 그럼 또 쉬는 날이시잖아요, 우리 어린이집 선생님들은. 그래서 제가 다시 날짜를 조금 잡아서 화요일이나 뭐 요럴 때로 조금 변경을 해서 여러분들을 만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언제 만날 예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5월 9 일. 예. 원래는 매주 월요일 날 이건 바꾸면 안 되긴 하는데 그래도 효도해야 되니까 특별하게 5월 9일 날 밤 9 시에 만나는 걸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진정한 선생님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말씀해 주시고 열심히 이렇게 스마일 표시 남겨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아니면 누가 대한민국의 아이들을 책임지겠습니까? 여러분들을 존경합니다. 여러분 너무나 존경하고 우리 그 선생님들이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가 우리의 역할에 최선을 다할 때 대한민국의 아이들이 행복해지고 또 대한민국이 더 탄탄해지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선생님들이 힘 빠지지 마시고 이놈의 새끼들 말 안 듣는 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하나하나 해결해 가보자고요. 하나하나. 그리고 선생님 너무 지치거나 힘들잖아요. 그러면 숨 쉬어. 아시겠죠? 그래서 내일부터는 선생님들끼리 인사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선생님 숨 쉬어." 그리고 아이들하고 조금 막 이렇게 왁자지껄 지내는 것 같다 그러면 옆 교실에 한 번씩 가 가지고 큰 소리로 외쳐 주는 거예요. "숨 쉬어." 그래서 숨 쉬면서 네 맞아. "숨 쉬어." 내일부터 힘내서 또 한 주 힘 빠지지 마시고 달려가 보시길 바랍니다. 선생님들 건강하시고 이번 주에 또 비 소식이 있으니까 또 비 오면 애들 어때요? 다 신들리잖아요. 그래서 비 오는 날 선생님들 놀이 또 열심히 준비하셔 가지고 율동도 하고 노래도 부르고 땀 빨빨 흘리면서 아이들 에너지도 팍팍 네 발산할 수 있게 그렇게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들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다음번에는 혼자 오지 마시고 같이 여러 명 여러 명 소문 내 가지고 같이 들어오셔서 또 이렇게 좋은 이야기는 아닐 수 있지만 깨알처럼 조금 도움되는 정보 좀 더 드리고자 준비 열심히 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그 저희 그 유튜브 요거 관련돼서 질문들을 사전 질문 남겨주시면 이렇게 제가 짠 준비를 해놔가지고 질문에 관련된 답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굿나잇. 네, 잘 자요. 숨 쉬어. 네, 들어가세요.